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독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영상을 찍기 전에 지금 밖에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소음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독일에 온 지도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20년에 와가지고 이제 3년 차가 되어서 이제 좀 이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독일에 처음으로 여행을 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주지원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워킹홀리데이로 오시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독일에 대해서 좀 알려지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슈퍼예요. 이 슈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사실 한국은 일요일에도 슈퍼라던가 백화점이라던가 많은 상점이 다 문을 열잖아요. 근데 이 독일은 법적으로 일요일날 모든 슈퍼라던가 그런 백화점이 다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날 도착하시거나 아니면 일요일에 도착하셔서 도착해서 좀 필요한 걸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동네에서는 사기 힘드실 것 같고, 만약에 정말로 급하게 사야 한다,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다 하시는 경우는 공항 근처나 호프한호프라고 해서 중앙역 근처 아니면은 동네 근처에 키오스크라고 해서 되게 조그만 가게들이 있어요. 그런 가게들에서 정말 뭐 필요한 제품들 있잖아요. 뭐 과자라든가 물이라든가 약간 음료수 이런 건 살 수 있는데 정말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은 조금 사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공항에 있는 그래도 슈퍼는 조금 큰 편이어가지고 그런 데서 좀 구입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산 동네가 아니면 내가 이제 지낸 호텔이 아니면 에어비앤비가 조금 멀다 하시는 경우는 이제 공항을 떠나시기 전에 아니면 중앙역을 떠나시기 전에 사서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게, 아마 그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들에 가시면 정말 필요한 생필품들은 구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일요일날 도착했다, 일요일날 뭐 쇼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공항 근처나 중앙역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정말 급한 게 아니시라면은 월요일날 사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커피인데요. 사실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커피가 없으면 못 사는 직업을 갖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좀 되게 많이 마시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아아라고 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든가 아이스 커피가 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런 아이스 커피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큰 이제 체인 뭐 스타벅스라든가 그런 데 가면은 당연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팔고 뭐 아이스 카푸치노, 아이스 라떼 다 팔긴 하는데, 이제 동네에 개인이 하는 조그만 베이커리라든가 조그만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면은 다들 저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우리는 아이스 커피 팔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가는 곳이 좀 내가 가야 할 곳이 조금 되게 작은 동네다, 그래서 그런 작은 동네 커피숍에 간다 하시면은 아이스 커피를 못 만나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없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포기하셔야 되는 게 더 빠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스 커피라고 하면은 조금 다른 아이스 커피를 파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 이탈리안 아이스 크림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아이스 커피가 팔아요. 근데 더불어 아이스는 아이스크림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스 커피를 달라고 하면은 진짜 커피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그렇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조심해서 이렇게, 만약에 당연히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이스 카페 주세요 하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얼음이 타진 커피를 주긴 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작은 커피숍이라던가 작은 카페 이런 데서는 아이스 커피를 달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커피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나라는 우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모든 일 처리할 때 되게 우편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 처리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경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여기서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이메일로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금방금방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그 확인 경과라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 우편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우편에 비밀번호가 적혀있고 우편에 다 모든 걸 우편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일 처리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에 뭐 워킹홀리데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비자를 받으시려고 오신 분들 계시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특히 그 태어민이라고 해서 약속을 잡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 약속을 잡고 인터뷰를 보고 그 결과를 받는 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런 결과를 다 우편으로 직접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서 발송을 하고 또 이게 저희 집까지 배송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일 처리는 한국보다 굉장히 많이 느리다는 점, 그리고 거의 다 대부분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놀라실 수 있어. 저도 처음에 되게 놀랐던 게 모든 일 처리를 다 우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다 우편으로 하냐? 이러니까 여기서는 그 우편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우편으로 보내는 걸 좋아한다는 점, 그래서 모든 거의 좀 중요한 일 처리들은 다 우편으로 하셔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는 열쇠인데요, 여러분. 이제 한국은 도어락이라던가 이제 비밀번호로 하는 그런 게 많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열쇠로 다 엽니다. 물론 도어락으로 되어 있는 집들도 간간히 있긴 한데 거의 90%의 집들이 거의 다 열쇠를 아직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열쇠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정말 헬게이트가 열리는 게 그 이제 열쇠를 잃어버리면 일단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열쇠를 수리하시는 분을 불러야 되는데 그 분을 부르는데도 태아민을 잡아야 돼요. 물론 이제 긴급하게 돈을 더 많이 주면은 더 빨리 얻을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이 나라는 모든 거를 다 태아민이라고 해서 약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잡고 또 그분이 오고 이러는데 정말 세워라 내워라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열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듣기로 최소 200에서 300유로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독일로 오신다면은 이제 여기서 좀 오래 거주하시게 되신다면은 여러분 열쇠는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열쇠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열쇠는 꼭 항상 더블 체크하시면서 가지고 다니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좀 생활하면서 이제 좀 한국과 다르다, 좀 알면 좋을 것 같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또 제가 생각나거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